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하루 새 7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교회와 콜센터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들과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하루 새 28명이 추가되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아산 지역 공장 관련 6명,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4명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고 서산과 금산, 태안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며 4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요즘 도심, 시골 구분 없이 호수나 저수지마다 황소개구리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기괴한 울음소리도 기분 나쁘지만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하죠. 황소개구리 퇴치 현장에 강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렵회원들이 저수지를 찾아 전날 설치해둔 통발을 수거합니다. 걷어올린 통발마다 속에 가득한 건 황소개구리. 수십 마리가 뒤섞여 혐오스런 모습입니다. 길이를 쟀더니 머리부터 다리 끝까지 40cm를 훌쩍 넘어 토종의 서너 배 크기입니다. 이 작은 저수지에만 며칠 새 이런 황소개구리 20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근데 잡아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저수지마다 거의 다 없는 데 없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왕성한 번식력입니다. 이 저수지에는 이런 황소개구리 올챙이들도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았을 때 올챙이는 10마리가량 함께 잡혔습니다. 앞으로 황소개구리 개체수가 급증할 거란 얘기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요즘 도시, 시골 없이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다량 서식하고 있는데 커다란 외형에다 기괴한 울음소리는 물론 토종 붕어와 뱀, 심지어 곡물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생태계 피해가 심각합니다. 민물 새우도 잡아먹고 고기도 잡아다가니 매운탕도 해먹고 이랬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그거는 토종 민물고기는 거의 없어지고. 충남연구원이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각각 12곳과 5곳이 사라졌는데 포식자인 황소개구리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황소개구리 등 생태 교란종을 퇴치하고 있지만 번식력이 워낙 강한 만큼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계룡 등 180만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청호 추동치수탑과 도수터널이 지은 지 40년이 돼가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려면 제2취수탑과 도수터널 건설이 시급한데요. 문제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다행히 행정수도 중심인 세종과 군시설이 밀집한 계룡까지 물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 명분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의 수돗물 공급 단가는 톤당 547.95원으로 서울보다 20원 이상 싸게 책정되어 있고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1980년 대청댐 건설 당시 대전시가 건설 비용 중 8.9%를 부담하기로 해 그만큼 비용을 낮춘 겁니다. 대전 수돗물은 계룡은 물론 수자원공사와 경쟁해 세종시에 공급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180만 인구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추동치수탑과 물을 보내는 도수터널이 노후돼 별도의 시설이 시급합니다. 시설이 저희가 40년 됐기 때문에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대전시 전체적인 물 공급이 안 됩니다. 때문에 950억 원을 들여 동구 추동에 제2취수탑을 건설하고 중리 취수장까지 4.7km 구간의 도수터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상수원 시설에 국비를 지원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다만 대전시가 세종과 계룡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역할을 하는 만큼 국비 지원 근거는 충분합니다. 대전시도 국회와 정부 등을 찾아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뿐만 아니라 인근
계룡이나 세종시도 같은 상수도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광역 상수도망으로 제2의 도수터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환경부는 대전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대전 지역을 방문해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신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세종, 충남북을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특히 이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혁신성장 촉진 보조금 등 관련 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고의와 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다만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각급 학교들의 개학으로 자녀들 건강 어떻게 챙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전면 등교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에게 방역 수칙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중선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각급 학교들의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전면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고 친구들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가정에서 수시로 알려줘 자녀들이 몸에 익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교 후엔 체온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등교하지 말고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하교할 때마다 체온적 측정이나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 싶으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빨리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학을 맞은 아이들의 면역력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방학 기간 느슨해진 수면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간식을 주지 말고 TV나 휴대폰 사용도 자제시키는 등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반복하면 자녀들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면하게 하시고 일단 수면의 전과 수면 중에 적절한 환경 유지를 하셔서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주시는 것이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비염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만큼 평소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방에 가습기를 놓는 등 실내 습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부가 가정에서 학습을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가정학습 일수를 30%가량 확대한 만큼 내가 사는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불안하다면 등교 대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풍랑주의보 속에 대천해수욕장 바닷가를 찾은 20대 A씨가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출동한 해경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강한 바람으로 대천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7척의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표류하다 해경과 어민들의 협력으로 안전한 장소에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백중사리 기간에는 해수면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로 해안가에서 침수 피해나 해양 사고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서 73살 A씨가 몰던 화물차와 41살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일가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디자인 출원 제도가 2001년 도입 이후 디자인 출원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부분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1년 3,771건에서 2020년 1,107건으로 10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전체 디자인 출원 대비 부분 디자인의 비중도 2011년 6.4%에서 2020년 14.1%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출원된 부분 디자인 품목별로는 휴대폰과 웨어러블 컴퓨터 등 전기통신기계용품이 3,322건으로 전체의 33%에 달했고, 생활용품 13.1%, 의복 신변용품 1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7일까지 내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단 100면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